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4월 셋째 주죠. 4월 셋째 주 19일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일요일 날 YTN배가 있고, 오늘 11%인가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12시 몇 분 됐는데, 목요일이죠. 목요일 12시 몇 분이 됐는데, 마사회가 오늘 아침 그 경주로가 이제 다습 11%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말에 아직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요. 비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좀 변화를 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늘 좀 염두에 두시고 좀 공략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벚꽃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엊그저께 지난주 언제 했었죠? 일요일 날인가? 일요일 날 아침인가? 하여튼간 벚꽃이 만개하다가 이제 오늘은 좀 휑해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꽃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꽃은 남아 있는데 꽃 마무리 이제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그건 감안하시고, 자,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깎아내리는 얘기, 폄하하는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경주를 보면, 이게 과연 성립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편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주들은 웬만하면 그냥 피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숫자만 보시고 경마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저게 저런 상태로 뛸 수 있을까? 그 인기마들 여러분들 못 들어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기수 욕하고 말 욕하고 조기사 욕하고 마주 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무슨 작당모의 한 것처럼만 생각을 해요. 근데 자꾸 끝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1도 안 합니다. 정말 1도 안 합니다. 1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그런 어떤 걸 해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작당모의 절대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거기에 제가 좀 반대의 의견을 내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하면 섣불리 분석할 필요도 없죠. 공략을 안 한다면 아예 분석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주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경주는 이러니까는 하지 말자. 이러니까는 조심해라. 이런 걸 토대로 분석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좀 여러분들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200m 국내산 요건입니다. 우옥수, 저 파행기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좀 떨어졌어요. 조재르 기수가 나와서 떨어져가지고 바로 붙잡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떨어진 건 상관이 없어요. 떨어지면 어때요? 떨어졌는데 말이 혼자 뛰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은 자기가 딱 알만치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훈련은 방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의적으로 시키는 훈련보다 말은 야생에서 놀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목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오늘 아침엔 떨어졌는데 금세 잡았어요. 저기 1400 발주대 연습하는 데 있죠. 거기서 금방 잡더라고요. 근데 파행키는 있다. 자, 3번 딕시맨입니다. 이건 데뷔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은 믿지 마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긴 지금 전부 다 저마필이 인기 1위예요. 문세영 기수 탔죠. 이전에 1200, 1300에서 보여준 능력이 있죠. 그만큼 뛰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들 저 말은 그렇게 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 다른 말이 더 못 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말이 더 못 뛰니까 난 이거를 배팅을 할 거야.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저런
저런 몸을 갖고 있는, 저런 리듬을 갖고 있는 말은 언제 어떤 변수를 보일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배팅을 하면 안 되는 얘기. 어떤 변수가 뭔가가 얘한테 오면 얘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가지고 나한테 어떤 해를 끼치면 이게 얼마만큼 커질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래죠. 모래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몸이 뻣뻣해요. 뻣뻣한데 리듬을 못하고 있는데 모래까지 딱 맞아버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스피드가 줄고 뒤로 쫙 가요. 다시 올라오려고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문세영 기수 아니라 누가 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 변수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8번 붉은 태양입니다. 네. 욕심은 생기죠. 57kg입니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조교 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4살짜리야. 여태까지, 그러면은 데뷔가 2년이나 늦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평균 2살짜리에 2살 때 데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살짜리면 저거는 뭔가 속으로 골병을 들든지 뭔가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뭐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습니다. 뭐랑 동반 숯볼 했는데 파트너가 플린트 런도 마찬가지죠. 400 몇 킬로 주폭이 작더라고요. 파이널 코치도 마찬가지고. 자, 뭘 믿고 배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저 3번 딕시맨도 상대가 약하니까 높이 평가를 하지만 쟤도 외부적인 어떤 그런 쟤한테 불리함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쟤도 믿을 수 없다. 일경주였습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예, 1300m고요. 국내선 욕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경주랑 똑같은데 그걸 제가 일경주에 이어서 이경주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 비상벨 놓고 제가 이거는 정말 욕심이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유는 뭐야?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도 고개가 조금 높습니다. 리듬을 안 합니다. 근데 뭐 리듬을 안 한다는 얘기는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간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고개가 좀 높은 게 흠이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 저런 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래 딱 맞는 순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다시 한번 공략합니다. 왜냐하면 정하필이 국내산 사고는 볼린이랑 동반 숯볼을 해요. 볼린이 선행말, 근데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걸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얘가 지금 선행만데, 볼린이 선행만데,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제 스피드를 못 낸다는 얘기예요. 한참 때 그런 선행력을 보였던 스피드, 그런 스피드를 못 내는, 그렇지만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랑 동반 숯볼 하는데 얘가 여유가 많아. 근데 이 점도 운동을 안 하더란 얘기야. 고개가 높고. 근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개 높으면 어떠냐. 어떤 모래를 피해가거나 전기에 유리함이 있으면 그 동체가 크기 때문에, 동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입에 배가지고, 예. 저 멘트 다 안 했습니다. 네. 또 딴지고 걸을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이라는 말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딕시맨은 안에 갇혀 있지만 비상벨은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외곽으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자, 옆으로 뛴다고, 바깥으로 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바깥으로 10번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자, 여기서 이렇게 뛰어요. 뭐 얘만 뛰겠어요? 다 같이 뛰겠지? 근데 같이 뛰는데 10마리가 같이 뛰지는 않을 거라고. 10마리가 행대로 뛸 일은 없지 않습니까? 10마리가 행대로 뛰지는 않아. 그러면 여기서 몇 마리 쳐지고 뭐 앞에 2-3마리가 딱 있어. 2-3마리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얘가 이제 대각선으로 와서 이 옆에 외곽에서 붙는다는, 이게 가장 좋은 전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입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개가 바로 이겁니다. 선행이면 더없이 좋겠지만 어떤 뭐랄까 뭐라 그러죠? 제 우선순위는 선행이지만 그 다음 차선의 전개는 선행 외곽에, 선입 외곽에 가서 모래를 안 맞히는 거다. 그리고 거기 붙들고 있으면 어떤 동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라스트에서 얘가 갖고 있는 게 거의 제자리 뛸 거예요. 스피드가 더 이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던 스피드보다 더 나은 스피드를 보여줄 수는 없어.
예? 근데 여기까지 같이 오는 동안 힘만 잘 안 빼주면 남들이 뒤로 가는 거야. 얘가 앞으로 뛰는 게 아니라 남들이 뒤로 가. 얘는 같이 뛰면서 남들이 더 많이 걸음이 무뎌지기를 기대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욕심은 일단 생깁니다. 생기지만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경주는 역시 이제 그냥 뭐 배팅 강도를 그냥 한번 찔러 보는 거죠. 이런 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만약에 그런다면 이제는 뭐 버려야 될 뭐 배터한테는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멘트를 한번 해야 되겠죠. 네, 이 경주였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 경주도 이제 핵심은 웨스턴건이지 않습니까? 30조 있을 때, 30조죠? 30조 있을 때 제가 김태훈 기수인가요? 누가 탔죠? 그 전에? 코지 기수예요? 그리고 김태형 기수인가요? 네, 하여튼간 이게 이제 그거랑 싸웠죠. 드림맥스? 문정경 기수의 드림맥스 1번 1700에서 아닌가요? 이게? 참페이메스, 모랑, 럭키붐, 승리공주, 옥천 위스터. 이마비 그날이 아닌가? 모랑 왜 선행 가려고 막 그랬던 경주. 저기 있네요. 예. 1월 13일 경주에 10일 경주에. 그래서 1700을 뛸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쫓아가냐, 제가 그 다음 경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53조로 갔습니다. 바방을 이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경주의 딕시맨이나 2경주의 무슨 벨이죠? 무슨 벨이나 얘나 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 점화필도 보면 그냥 상대가 이러니까 그냥 봐주는 정도지, 지금 아직도 보면 뭐 막말로 힘이 좀 덜 찼어요. 막 구보하는데도 발을 막 2번, 3번씩 바꿔요. 뭐 3번은 아니고 2번씩 바꿔요. 예. 뭐 좀 자세도, 그러니까 최고가 높은 마필이죠. 지구력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상대가 너무 없어. 예. 그냥 이런 경우, 제축 로고인도 지난번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저게 딕시맨이랑 그때 그 당시에 같이 동반 숙보하고 막 따라도 못 가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랬던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면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들어왔으니까 마사이가 안 짠 거야. 근데 정말필 이번에 못 들어오면 여러분들 또 마사이가 또 짠 거야. 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못 들어올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쟤도 고개가 높아요. 그 당시에 딕시맨도 제가 아까 열심히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말인데 걔도 못 따라갔던 마필이에요. 여러분들 건빛 동영상, 조교 동영상 보십시오. 예. 막 두들겨 그 당시 거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막 두들겨 패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전날도 보면은 제가 잘 뛴 겁니까? 남들이 못 뛴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상벨인지 뭔지 때도 말씀을 드렸죠. 남들이 뒤로 갔지 제가 앞으로 온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주도 제축 로그인이나 웨스턴건이나 너무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핑크 곤드, 형부상, 골든볼, 저런 골든볼 같은 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면 진짜 마체가 이렇게 얇아요. 480kg인데 다리는 길고 마체가 얇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위로 체중이 나간다고 봐야겠지. 옆으로 퍼진 게 아니라. 우리 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 오는 날 5주로 해서 기록이 좋았을 뿐이지 나머지 뛴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 주로라면, 만약에 제가 조금 아까 11%라 그랬는데 저 주로라면 저런 말은 조심하셔야죠. 52kg이기 때문에. 왜? 웨스턴건이나 제축 로그인이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라운드 스킨도 있습니다만은 변화될 소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거기서 더 보여주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큰 변화가 없습니다. 뭐 조교 열심히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그 이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큰 변화는 아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3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6번 벌교라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컨디션도 괜찮고, 뛴 게 이제 뭐 430kg짜리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여왕삭스도, 이게 어디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어디 있었다는데 뭐라고 조금 이렇게 점화필에 대해서 뭐라 그랬는데 뭐라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점화필도 몸이 좀 뻣뻣하고, 송암스카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짝이 안 맞았던 거예요. 저게 송암스카이를 축으로 해서 짝이 짝이 뭐였었죠? 예, 금성여제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똥판이었었어요. 금성여제는 인기 꼬발이 10번째였었거든요.
송암 스카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주행이 안 되던 게 되더라. 근데 지난번에 그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지 않습니까?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자, 1번 게이트예요.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가 이제 그걸 안다고. 선행을 안 가면 안 되는 거. 그럼 여기 경주의 선행마들은 지금 쟤 때문에 경주가 불편해. 그리고 쟤도 불편해. 왜냐하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자기가 그 안쪽에 있는 어떤 그 A라는 말이 선행 가는 말을 갖다가 자기가 여기서 외곽에서 얘를 괴롭힌 거지 않습니까? 쫓아가느냐고. 그럼 심리가 A의 말을 탄 기수는 이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고삐를 푼다든가 막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심리예요, 심리. 여기서 붙잡고 있는 기수들 간간이 있긴 있습니다. 간간이 있긴 있는데 정말 배짱 있지 않고는 못 붙잡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도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선행 가는 걸 싫습니다. 몸이 근질근질거려. 옆에서 누가 따라 붙으면, 아이씨, 이게 언제 넘어가려고 그런 생각을, 오만 생각을 무척 많이 해요. 근데 뒤에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잡생각이. 왜? 내가 쟤만 딱 보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내 상대, 선행마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말만 보면 돼. 내가 찝어놓고 타는 말 있잖아. 인기말, 가장 센 말, 빠른 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내가 저 말을 상대로 타야지. 그러면 걔가 만약에 내 앞에 있다면 걔만 주시하고 가면 돼요. 근데 선행말은 이게 베리벨 생각을 다 해야 돼. 내 말은 선행가다 쓰니까는 누가 와서 건들면 이걸 어떡하지? 밀어? 말아? 앞으로 좀 더 나가? 그냥 잡생각을 많이 한다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쟤만 보고만 있으면 돼. 아무 생각 안 하면 제가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편한 겁니다. 내가 저런 어떤 내 상대를 보고 타는 건데 거기에 이제 내 흐름. 쟤가 앞으로 도망가. 근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되지. 예? 예를 들어서 딱 한 2, 3마신 거리를 두고 막 가는데 제가 앞에 있는 선행마가 너무 빠르니까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나도 쫓아가? 안 되지. 나는 거기서 참아야지. 나는 보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말이라면 뒤에서 있는 다른 나를 보고 타는, 나를 상대로 타는 기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인기마였을 때. 근데 내가 저 선행마한테 가서 가서 옆에 가서 붙어. 내가 편하자고. 그 대부분 지금 그런 기수들이 많잖아요. 뭐 제2기수, 기수, 기수. 맨 나가서.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웬 떡이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저게 쫓아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지 페이스를 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또 이 말이 이상한 데로 갔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송암석회가 선행을 가는데 지금 보니까 얘를 건드릴 말은 없어. 그죠? 뭐가 있어요? 학생 챔프? 없네요. 예. 근데 오늘은 저 동키 플레이가 좋아졌다 말아졌다 그래요. 저게 조금 걸리작거립니다. 그래서 조마피 저런 매니샤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주니까 뭐 그냥 걱정스러운데 사실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한번 딱 뛰고 난 거. 그러니까 저런 말들 가만히 보세요. 조상범 기수가 지난번 뒤에서 나 죽었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발 딱 착수 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상가들이 우와 저거 추입이 기가 막히네 막 이런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경주도 벌교레바가 있긴 한데 좀 위험하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하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5경주입니다. 1400m 혼합사고니 맞아요. 인기만은 있습니다. 이스강적, 탄성의 반석, 한강 판타스틱 이게 만약에 이경주가 만약에 이제 지금 이스트 강적이나 탄성의 반석이나 한강, 그러니까 이스트 강적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서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결정력이 없는 말이고, 한강 판타스틱은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어부질이고, 탄성의 반석도 역시 상대가 약했어요. 저 탄성의 반석이 그 셋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제일 위험한 인기마예요. 걸음이 크고 힘 소진이 큰. 2번, 6번 같은 경우는 전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함부로 좀 함부로 제외? 제외라 그러나요? 배팅권에서 제외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이 라파이트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마필도 워낙 450, 60km밖에 안 나가는데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의 저걸 갖고 있죠. 그래서 못 뛰는 겁니다. 저거 정말 유연합니다. 주폭이 근데 제가 갖고 있는 460km짜리 주폭이 엄청 커요. 네.
느려요. 그래서 힘소진. 근데 지금 거기에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 하리카신 기수가 어떻게 타느냐가 뭐 관건이고, 걔보다는 이제 라파에트를 아마 저는 이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걔보다 욕심이 나가는 말은 이제 저 11번 천둥 라이언입니다. 왜냐하면 조마필이 기본적으로 힘이 좋아요. 뭐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400도 뛰어봤고 저 말도 외곽이에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순발력이 나쁘지 않죠. 뭐 여기 지금 이스트 강적, 대박스타, 뭐 탄산의 엎친도 뭐 앞에 가려고 그럴까요? 뭐 저건 가야 거기서 거기 없어요. 한강 판타스틱 이 정도기 때문에 천둥 라이언이 바깥에 가서 선입으로 붙을 수 있어요. 라파에트는 뭐 그 중 선입권에 붙어서 갈 테고 저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타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천둥 라이언이 좀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 컨디션도 좋아졌고. 최근에 어떤 그런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라파에트를 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경주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마에서 새로 개발한 컨텐츠를 좀 소개시키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전문인마다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1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내용인데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조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뒤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육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연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믿고 이런 말들을 여기 지금 뭐가 능력이 있어요? 인기만은 있어도 능력만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 단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입상 여부는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항상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순위에 의해서 인기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얘가 갖고 있는 단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인기마를 만들면 안 된다. 지금 다 그런 말들이에요. 마이티성, 저거는 뭐 괜찮고 티즈 에너지 뭐 이런 말들. 티즈 에너지 33조 있을 때 제가 얼마나 추천드렸습니까? 힘 좋지요, 유연하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근성이 없어요, 근성. 그러니까 그 제가 조그맣거든요. 제가 입상했을 때 보면은 그게 흐름이야, 흐름, 상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일본 말로 구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미, 편성.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들어온 게 뭐예요? 콜긴, 뭐 이런 마필, 뉴돌콩, 뭐 마이타닉, 이런 말들이 그냥 뛰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 결코 센 편성이 아니거든요. 이경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저마필 자체가 그래서 상대를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주행 자세나 어떤 단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사실 딱 부러지게 저 러브 오브 마인이요. 얘는 목이 짧아요. 상대적으로 체형이. 그러니까 목을 내리고 뛰지 않습니까? 신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힘 안배했다가 라스트 한 발 딱 쏘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고 뭐 흐름이 좀 느리면은 아니 느려? 늦는 거 맞죠? 느리면은 좀 선입권에도 붙어서 힘 안배를 하지만 제가 입상했을 때 보면은 전형적으로 거의 바닥에서 취입을 그 바닥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거의 후미권에서 안배를 해가지고 라스트에 한 발 했어요. 근데 얘가 라스트에서 어떤 주행 자세를 보십시오. 전혀 신장력이 없어요. 머리를 내리고 뜁니다. 그러니 신장력이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신장력이 나오겠냐고. 근데 저거는 이제 짐철호 기수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겁나죠. 그렇게 타면 왜 겁나냐고. 앞에 있는 말들이 직선에서 오든 스피드보다 여기 400m 지점이죠. 450m 4코나 지점까지 왔다고 치자고요. 여기를 지금 55km로 왔다고 쳤어. 그러면 여기서 55km 이상을 뛸 수 있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 450m를 대략 55km가 아니라 50km, 45km 이게 줄어드는 애들이야. 근데 러브 오마이는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50km로 왔다가 지금부터는 55km, 57km, 58km를 뛸 거라고요.
왜? 뒤에서 힘을 안배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는 건데, 그게 한 번 딱 실수하면 쟤도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인기마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안한 이유들은 항상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6경주였었고요. 7경주입니다. 11마리가 출전했고, 이런 경주는 좀 예외적이죠. 뭐, 스터닝킨, 런와일드, 긴사리 보이, 모던 제코, 최강타임, 나노베타, 이런 말들은 늘 자기 걸음을 뛰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컨디션이나 부담 중량이나 기수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20, 30% 가미를 하면 되니까, 즉, 다시 말하면 얘는 70%의 능력을 항상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조금 실수를 해도. 근데 여지껏 지금 말씀드린 인기마들은 한 번 실수하면 70%가 아니라 30%, 40%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 그 와중에 이제 뭐 다 좋습니다. 긴사리 보이도 컨디션 좋은데 주폭이 좀 작고, 모덴 좋고도 뭐 조교도 괜찮고, 최강타임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있고, 나노메타는 늘 그런 좀 부자연스러운 걸음. 나노메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부자연스러운 걸음 막 그렇게 말하는데, 나갈 때 한번 보세요. 저게 부자연스러운 걸음. 그 보행이 쟤네들은 사지보행이지 않습니까? 사지보행인데 뭐 직립보행 두 발로 걷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파행이 보면 찔뚝찔뚝 거리는데, 쟤네들은 사지보행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확 띄어요. 부자연스러운 걸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을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은 속보입니다. 속보. 예? 속보는 두 박자다라 그랬죠. 두 박자. 기억하십니까? 자, 오른쪽 앞다리, 오른쪽 뒷다리, 왼쪽 앞다리, 왼쪽 뒷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오른쪽 앞다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오른쪽 앞다리가 딱 지면에서 들리면 왼쪽 뒷다리도 같이 들립니다. 같이 들려서 같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오른쪽 앞다리와 왼쪽 뒷다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요게 한 박자고 요게 두 박자입니다. 그게 속보예요. 이게 정상 보행입니다. 가장 파행길을 볼 수 있는 거는 이 속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평보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웬만하면 평보는 안 하지 않습니까? 뭐 하긴 하지만은 평보의 비율보다는 속보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속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속보를 할 때 이런 보행을 한다고요. 딱 여러분들 잘 강아지나 사지동물 이렇게 걷는 거 길 가다가도 가만히 보십시오. 예? 그러면 이 사지동물들이 뛰지 않는 이상 속보를 했을 때는 다 이런 식의 보행을 합니다. 사지동물들은. 두 박자입니다. 그리고 구보는 세 박자, 습보는 한 박자, 평보는 네 박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노메타 같은 게 나갈 때 보면은 정상적인, 속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뛰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힘이 있잖아요. 힘. 아픈데도 그게 이제 고질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맨날 그만큼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도 일단 인기마 런와일드 4번 긴사리 보이, 그 다음에 7번 모던 좋고, 세마필로 압축은 하는데 이게 배당이 없잖아요. 축은 잘 세워야 되죠. 7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여기는 또 달라지죠. 이제 그레이 캔디가 있고, 이 그레이 캔디가 저런 말들은 참 아까워. 그러니까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르고 유연해요. 그러니까 자, 발이 빠르고 유연하다. 이런 말들은 대부분 보면 체구가 작습니다. 뭐 큰 말도 있어요. 있긴 한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발이 느리고 유연한 마필은 대부분 체구가 큽니다. 그냥 이런 말들은 발이 크다, 발이 느리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유연해. 같은 거지만 발의 빠르기의 차이입니다. 발의 빠르기의 차이. 생각해보니까 체구가 크고 체구가 작은 말, 두 마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도 사람이니까 80년도에 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농구 대잔치면 이 강동희 선수와 뭐 누구죠? 한기범 선수가 뛰는 그 걸음들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강동희 선수 뭐 180 몇인가 되고 뭐 한기범 선수 2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예요. 이런 게 그런 차이입니다. 발이 빠르잖아요. 뭐 강동희 선수가 가드가 왜 가드를 하겠습니까? 예? 가드라 그러나요? 그냥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그레이 캔디가 그런 겁니다. 주폭이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말이 지금 몇 미터? 6.8, 6.7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뛸 때마다 6.7m. 그런데 쟤는 한 6.5m를 뛰어. 근데 발이 큰 주폭이 큰 말들은 보통 뭐 6.9m, 7m 뛰더라고요. 그러면 한 30cm 차이 나는 거죠. 30cm 차이가 나지만 걔는 30cm만큼의 힘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힘 소진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발발거리기 때문에 반면 발발거리지만 유연해요. 그러니까 힘 소진은 덜 드는데 주폭이 짧아요. 그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딱 힘 한 배에다 라떼 한 발 딱 쓰면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죠. 예,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말이 저런 겁니다. 근데 계속 뭐 앞에만 가려고 길을 쓰니까 지금 말들 저런 것들은 빨리 고쳐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개 있고 SK 있고 뭐 사다오카 이것도 조금 컨디션이라기보다 약간 예, 걸음이 조금 부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저런 말들 자꾸 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가낙선 타이거 이게 몇 주요? 몇 주? 60. 저기 있네. 70 몇 주예요? 72주 뭐 조교도 못해. 지금 3주인가 지금 떨어졌어요. 출전 낙오돼 가지고 일단은 띄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스톰 크라운이요? 이것도 뭐 아니고 명맨? 이게 조교 때는 화려한데 보여준 게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래요. 조교 때 정말 화려하더라고 이 말들도. 그 아까 1경주에 했던 비상배랑 2경주에 비상배랑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욕심이 안 나요. 아직 그 욕심은 안 나는데 일단은 실전에 대한 그 적응력이랄까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뛸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전을 얘가 만약에 적응을 못하면 얘도 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나는 기본적으로 그레이 캔디, ASK, 뭐 두마필, 뭐 나머지는 뭐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8경주 마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1800m.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등치가 크고 선행을 간다면 일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신 뭐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매직 포지션입니다. 지금 57.5를 달았어요. 52에서 5.5km인가? 몇 킬로 더 달았어요. 물론 이제 55km도 달아봤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얘의 어떤 그 판단을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7.5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최고 부담, 맥시멈 부담 중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 이기면은 58, 59를 달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57.5가 57에서 58이죠. 7.5니까는 58로 할게요. 58로 하면 이제 58이면은 기본적으로 달 만큼은 다 달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한계치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58kg짜리를 선행 가서 쉽게 뛰어버리고 이겨버리면은 얘는 그만큼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하나 이제 그러니까 선행만으로 이겨봤다는 그 핸디캡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거만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선행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기면 2군 가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이제 52kg 달 겁니다. 선행 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또 58kg 달아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마필이 저마필이 지난번 혼합 상군 때 58kg 달고 어떻게 뛰더라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씨 뭐 누가 해줄 거야 뭐 내가 뭐 그걸 언제 기억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그때 가서 뭐 이거 지금 한 2달이면은 오늘 이기면은 바로 올라갈 텐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62점이에요. 제일 먼저 올라갈 텐데 그럼 당장
다음번에 뛸 때 아니면 그 다음번에 다음번에 만약에 이기면 그 다음번에 뛸 때 제가 봤을 때는 58kg 달, 최소한 56, 57은 달아야 돼요. 그러면 상대가 강해지고 56, 57 달았을 때 제가 3군에서 57.5를 달더니 이렇게 뛰더라. 잘 기억하고 계셔야죠. 여러분들 그건 네가 기억해라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저만 이제 샘파랑도 이제 마찬가지죠. 53에서 57.5예요. 근데 지난번엔 컨디션도 나쁘고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53kg를 달고 뭐 52kg, 52kg 막 계속 달다가 53kg 딱 이겼어. 그리고 이제 오늘 57.5란 말입니다. 저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매직 포지셔널. 저런 말들은 특히 이제 따라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의 취입선에 있는 마필이고. 자, 1번 KN 나이트입니다. 저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문세영 기수가 쥐어짜는 마필이라고 제가 지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이야 기수 아니라 누가 와서 해도 1번 게이트에 2점 빼놓고는 봐줄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예. 구태피는 조금 좋아졌는데 저런 마필들도 한번 뛰는 거 보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폭이 아주 큰 짓으로 힘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예, 걱정되는 건 뒤에서 오는 마필 울트라 썬더와 MG 베스트. 기본권에서는 그렇게 되고 자 57kg에서 57.5의 세파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되는 경주입니다. 구경주였었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자, 별나라 진주 선행 같습니다. 예. 아니, 선행을 왜 그렇게 갑니까? 참, 나는 어이가 없어서.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몬탁챗입니다. 하이그랜드는 여러분들 이제 결국에는 김정준 기수가 40조에서 이제 서서히 말을 뺏기고 있습니다. 뭐, 맥을대가 여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하이그랜드가 우선순위 아닌가요? 네. 저거는 김정준 기수가 선택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김정준 기수가 14조에서 지금 맥을데이 타는데 27조 말 빼놓고는 뭐 1조 말 한두 마리 조금 뭔가 지금 뭐라 그러죠? 조금 사람들 눈에서 조금은 비켜나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지구라테 있고요. 몬탁제 1번, 2번 나이스 태양 있고 별나라 진주 이걸 뭐 이제 지난번에 저런 것들 보세요. 이제 선행 가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런 건 이제 부담 중량이라기보다는 무리한 그러니까 그 부담 중량을 달고 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클럽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7kg 달고 이겼는데 52kg 달고 죽더라. 그거 잘 기억하셔야죠. 그런 것들을. 55kg 달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57kg 달고 걸음이 어떻더라. 그러면 능력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몬탁젯. 그러니까 저런 몬탁젯을 이제 세게 보는 겁니다. 그 제가 처음에는 그랬죠. 야, 대상 경주만 뛰었다고 해서 세게 보지 마. 대신 보통으로 돌아오고 어떤 적응력이 생겼을 때, 조금 적응력이 생겼을 때 그때 봅시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지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도 저버릇해서 그런 건지 지난번에도 보니까 밋밋하더라고요.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뛴 마필 중에는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고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긴 기수가 무슨 대상 경주가 늘가을이랑인가요? 뭐랑 들어올 때 바닥에서 날라와요. 매번 앞에 가던 말을 갖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 마필은 앞에 갔지만 어느 날 내가 뒤에를 딱 가서 이겼어.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 한 가지. 매번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탈 수 있냐 이거야. 못한다 이거야. 그 똑같이 타는 게 기수의 기승술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못하니까 저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드린 얘기는 꼴찌로 와도 괜찮다 이거예요. 꼴찌로 와도 괜찮아. 근데 라티에서 걸으면 이겼을 때 걸음이 기준이 된다면 그 걸음을 항상 보여줘야지. 6차로든 7차로든 8차로든. 근데 그걸 못 보여주잖아요. 안 그러냐고요. 꼴찌만 와버리잖아. 어쩌다가 잘하니까 그냥 붙어서 보이고. 근데 그런 거 상대들 보면은 약해. 저게 이제 순위거든요. 자기 걸음을 뛴 게 아니고 그냥 순위만 차지한 거야.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욕심은 이제 지구라트 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몬탁젯은 지난번에 이제 딱 찔러봤잖아요. 확 찔러봤더니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러면 계속 같이 꾸준히 지걸음을 뛰잖아요. 이게 제로가 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착수는 2착, 3착, 4착 이렇게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제 걸음을 보십시오. 꾸준히 뛴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제르 기수가 알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빈체로 카발로. 여러분들 빈체로 카발로 지난번에 우승할 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조제르 기수가 얼마나 고삐를 짧게 잡았는지 그냥 잡고 있잖아. 안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조제르 기수가 안다고. 어떻게 타야 되는지요. 근데 그 말이 여태까지 최근에 와서 말고 1군 올라서 그 이전에 보면은 타는 기술만 전부 다 앞에 왔다고 선행만 가려고 그랬다고요. 조제르 기수가 딱 몇 번 타보고 이건 어떻게 타야 돼 라고 딱 느껴버린 거예요. 부산에 가서 서울에 와서 다시 그 부산에 가기 전 경주에 얼마나 빠른 경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삐의 어떤 텐션을 한번 보라고. 틀려요. 부산에 있을 때하고 또 이번에 뛸 때하고. 근데 이번엔 제가 말 컨디션 더 나쁩니다. 이 얘기를 하나 덧붙였던 거죠. 그래서 몰로기슈 뭐야 그 블랙맘버 그거를 이제 축으로 갔던 게 페인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는 그걸 제 결과는 나중에 제가 저거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조제루 기수가 그렇게 탈 줄 알았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는 분석할 때 얘가 빈체로 카발로를 이렇게 탔어. 그 말도 이렇게 탈 거야. 응? 걔가 그 정도의 기승술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있어. 그래서 9번 지브라트가 조금 더 축으로 좀 놓기는 안정감이 있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19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본 말이 새벽 5시에 조교를 한다고는 마사의 공지사항을 보고 일찌감치 나갔더니 그래서 하나 이제 그 조교를 본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기온이 아침에 그 시간에 5시에 올라갔더니 13도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15도고요. 그래서 기온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과천하고 제가 집에서 보통 한 6.3km입니다. 차 내비로 나오면 6.3km인데 시간으로는 한 10분이 좀 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 거기서 거긴데 그 기온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출발할 때는 보통 한 16도, 7도인데 거기 가면 한 2, 3도 차이가 확 나요. 확실히 추운 걸 느끼는데 오늘은 많이 좀 기온이 올라갔더라. 이 얘기를 좀 장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는 여러분들도 꼭 경마장도 볼 거는 많습니다만은 좀 산으로 들러 나가서 좀 힐링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준하였습니다.